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현준입니다.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저희 DKNL 라디오 보도국에서 아주 좀 특별한 분을 함께 모시고 특별 방송을 해볼까 합니다. 대한민국 국회의원, 현역 의원이신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님 모시고 여러분과 함께 국정 현황 그리고 우리 동포 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이야기들 함께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대한민국 국회 제21대 의원 임종성 의원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임종성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원영 달라스 민주평통협의회 회장님도 함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자, 의원님 이렇게 달라스에는 제가 처음 오신 걸로 얘기를 들었는데 먼저 우리 동포 사회에 인사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미국 남부의 대표적인 이 도시인 달라스, 이 텍사스주에 오게 돼서 너무나 반갑고요. 제 동포 여러분들과 또 이렇게 이 애청자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 수석부의장 겸 제동포위원장 임종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달라스에 처음 오셨다고 들었는데 이번에 달라스에 오신 그 방문하신 목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예, 아무래도 이제 제동포 여러분들을 자주 이 오프라인에서 뵐 일이 없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전 제동포 여러분들이 이 대한민국에 바라는 이 것은 무엇이고 또 더불어민주당에 바라는 것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최대한 듣고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네. 이 가려운 곳을 정확히 알아야 긁어줄 수 있기 때문에 시원함을 느낄 수 있도록 이 많은 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제가 그 심부름을 하고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그래도 그런 목적으로 오셨다 그래도 뭐 이렇게 초청해 주시는 단체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미주 그 민주참여 포럼 달라스 지부에서 초청한 걸로 알고 있는데 김원영 변호사님 맞나요? 네, 아까 저를 그 민주평통 협의회장으로 소개를 시켜주셨는데요. 네. 네, 그것도 맞고요. 저는 또 더불어서 더불어민주당과 비슷한가요? 더불어서 KPEC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KPEC. 여기 보면은 미주 민주참여 포럼인데요. 이 단체는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시키고 남북 평화통일을 위해서 노력하는 미주 단체입니다. 거기 자발적인 단체이고요. 한국 정부보다는 워싱턴 DC에 있는 여야 의원님들 그리고 중앙 정부를 향해 열심히 용맹 정진하고 노력하고 있는 그들의 의견을 바꿔서 한반도 평화통일을 촉진시키는 그런 단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달라스 대표입니다. 오늘은 거기 KPEC의 달라스 대표 자격으로 미 의원님 초대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군요. 자, 좀 가벼운 얘기부터 좀 할게요. 저도 한 달라스 산지 지금 20년째 돼 가는데 뭐 달라스 여름 더운 거는 유명한데 저 올해 여름이 제일 더운 것 같아요. 저 달라스 생활 중에서. 변호사님 어떠세요? 뭐 저는 달라스에 한 27년, 30년 살아가고 있는데 제일 더웠던 해는 2011년도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런가요? 올해가 그때보다는 덜하다. 그래서 기록 한번 깨봤으면 좋겠는데 역시도 안 되겠구나라고 그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달라스 폭염 글쎄 뭐 거의 근 2달간 이어지고 있는데 우리 의원님 달라스 오셔서 이 달라스의 여름을 직접 경험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올해는 아무래도 엘니뇨 현상 때문에 상당히 폭염들이 이 달라스뿐만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있고요. 겨울을 생각하면은 좀 따뜻하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렇지만은 한국에 비해서 한 5도에서 6도 정도 더 높은 것 같아서 상당히 덥다는 이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폭염이 있을 때 우리 달라스에 사시는 교민들이 이 건강을 좀 잘 챙기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이거 달라스에 오시기 전에도 다른 일정들이 소화하셨다고 했는데 어떤 일정들이 있으셨어요? 예, 앞서 방문한 도시가 이제 캐나다의 토론토. 아, 토론토. 그리고 이제 시카고 들렸다가요. 네. 그리고 오스틴 들렸다가 오늘 달라스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이제 그 지역에서도 이제 뭐 이 한인 회장님들이라든지 한인사회 좀 만났었고 또 거기에
이 한글학교 선생님들 계시지 않습니까요? 네. 한글학교 그리고 또 이 문화회관의 어르신들께서 이 다양한 목소리를 내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좀 민원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하나씩 제가 좀 이 고국에 돌아가게 되면은 그분들을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고 또 이제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각종 토론회나 이 간담회를 통해서 법안을 또 만들 것은 법안을 좀 만들어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소리를 듣고 아무래도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이 심부름을 잘하는 것이 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뭐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오늘 이런 저희와의 대담도 좀 기대가 됐는데 사실 오늘도 밤 9시까지인가요? 폭염 경보가 지금 발령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정말 무더운데 오늘 의원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한데 과연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정말 이 무더위를 날릴 사이다 발언을 해주실지 아니면 정말 고구마처럼 답답한 그냥 우리가 듣는 뭐 뻔한 그런 얘기를 하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우리 의원님 인상을 보니까 정말 시원시원하게 할 말 다 하실 분 같아요. 그래서 기대를 좀 해보고요. 먼저 정책 현황 그리고 또 이슈되는 문제를 하나하나씩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 임종성 의원님께서는 제가 먼저 잠깐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임종성 의원님은 경기도 광주 출생이시죠. 네네. 네, 그래서 고향에서 지금 정치를 하고 계신 분이고 7대 8대 경기도 의회를 역임을 하셨고 제20대 그리고 현 21대 국회의원 광주 경기도 광주시의회에서 지금 재선 의원으로 계십니다. 자, 임종성 의원님께서 지난 3월이었죠. 재외국민 우편 투표제를 도입하는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제가 먼저 더불어민주당의 세계 아닌 민주회의 수석 부의장 겸 먼저 재동포 위원장이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먼저 미주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나 완전 뭐 다양한 나라를 방문하다 보면은 가장 많이 말씀하신 게 먼저 우편 투표제 좀 했으면 좋겠다. 네. 우리의 참정권을 왜 권리할 수 있는 거를 누리지 못하게 하느냐 이런 민원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특히 먼저 미주 같은 경우는 이제 거리가 있다 보니까 보통 뭐 10시간 이상 운전하고 가야만이 투표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상황. 또 이제 비행기 타고 가야지만이 투표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편 투표제가 꼭 필요하고 또 이제 국민의힘의 재동포 위원장이 김석기 의원이시거든요. 지난해부터 1년 전부터 이제 끊임없이 우편 투표제에 대해서 공동 이 간담회를 좀 주최합시다 했더니 좋다고 하셨는데 네. 답은 아직까지 없으세요. 답이 조금 빨리 있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되고 이 우편 투표 같은 경우 미국에서는 언제 보편화된 제도지 않습니까요? 맞습니다. 반면에 이제 이런 우편 투표가 또 이 논란도 있기도 하고 또 이 어디에선 또 너무 좋은 제도다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재동포 분들의 참정권을 위해서는 우편 투표제 또는 전자투표 같은 경우 이 대한민국이 뭐 IT 강국이라고 그러는데 전자투표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우편 투표가 불안하면은 뭐 이 안면 인식으로 한다든지 지문으로 해가지고 자기라는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다양하게 완전 좀 이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제 그런 것을 위해서 이 재동포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이것을 제가 제대로 정부에도 전달하고 또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강력하게 권고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지난 2021년도죠. 71명의 더불어민주당의 이 국회의원들이 75명의 국회의원들이 10월 13일 날인가 이 우편 투표제 촉구를 위한 이 기자회견도 했었거든요. 법안은 상정됐지만은
뭐 여야가 합의를 해야지만이 원활하게 통과가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또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것 초반에 그 얘기는 정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얘기인데 한국도 그렇겠지만 특히 미국은 워낙 땅덩이가 넓다 보니까 특히 우리 재외 국민들이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든 뭐 이렇게 국회의원 선거들 할 때 정말 선거구는 사실은 모든 곳에 있는 거가 아니라 달라스만 해도 뭐 타주 인근 주에서도 정말 몇 시간씩 운전해서 오셔서 여기 영산 출장소에서 마련한 선거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시고 또 바로 가시고 이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그 함께 참여하는 그런 정치 이런 의미로 봤을 때 너무나 중요한 그런 제도인 것 같고 우리 재외 동포들이 또 조국 한국의 이런 정치나 이런 선거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으로 훨씬 더 용이하게 될 수 있는 이런 제도가 우편 투표든가 아니면 이런 뭐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네. 이런 제도인데 반드시 좀 이번 회기 내에 좀 결실을 좀 맺었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재외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들고요. 우리 김 변호사님도 워낙 잘 아시겠지만 사실 이 미국에는 뭐 우편제도 보편화된 건 사실이지만 지난 대선 때는 사실 이 우편제도 때문에 문제가 많았잖아요. 또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 이거를 문제 삼아서 이번 대선 무효다 이런 얘기도 나왔는데 또 지금도 사실 좀 이슈가 되고 있고 다음 대선에서도 미국에 대한 요 우편제도에 대한 거는 혹시 뭐 문제점이 있다고 보세요? 문제점이 특히 발견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본인 인증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어떻게 그 사람이 투표를 했는 줄 아느냐,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우편 네. 투표제도를 도입한 모든 나라들의 근본적인 질문인 것 같고요. 100% 해결될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러니까 민주주의에서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이제 다 고려를 해서 긍정적인 효과가 훨씬 더 압도적으로 많다고 생각을 하면 그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부족한 부분은 항상 보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미국 같은 경우는 우편 투표 제도가 보편화돼 있죠. 그 땅이 워낙에 넓은 나라이고, 그리고 잠시 그 타주로 그 일을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고향으로 와서 비행기 타고 와서 투표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생각을 하고요. 역지사지 해보면 한국도 충분히 도입할 수 있는 제도다. 그리고 IT는 한국이 더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도입하지 않는 것이 더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사전 투표가 없었는데 사전 투표되면서 투표율도 많이 제고되고 네. 그랬잖아요. 사실 시작이 어려운 거지 이런 우편 투표, 온라인 투표도 충분히 시작만 된다면은 제도화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정말 기대가 좀 됩니다. 자, 다음 주제 한번 가볼게요. 일본이 현지 시각 24일 오후 1시를 기점으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결국 시작을 했습니다. 임종성 의원님께서는 지난 7월 민주당이 주최한 이 오염수 규탄 집회에서 상당히 좀 센 발언을 하셔서 주목을 좀 받으셨어요. 네. 자, 지금 이렇게 일본 정부의 오염수 해양 방류 그리고 한국 윤석열 정부의 이런 대처 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예, 대한민국 정부가 과연 존재하는가 의문점이 좀 남는 대목이거든요. 네. 제가 먼저 7월 달에 이 일본의 후쿠시마 핵오염수를 마시느니 저는 똥을 먹겠다 이런 발언을 했었죠. 네, 그런 발언을 하셨어요. 물론 저는 이것 때문에 또 이 윤리위에 이 제소가 됐고 그렇지만은 그만큼 애절하기 때문에 센 발언이 나갈 수밖에 없었고 사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많이 불안해 하시거든요. 그럼요. 여러분 미국 사회 같은 경우는 사실 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먹는 게 덜하기 때문에 또 저는 이 수산물 섭취가 적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저는 이 온도 체감도를 덜 느낄 수 있겠지만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수산물을 좀 덜 먹을 수는 있지만은 김치를 안 먹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요? 그럼 김치를 담그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소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요? 그렇죠. 또 간장을 담글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고추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금 어디에서 나옵니까? 다 바다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바다가 일본의 바다가 아닙니다. 전 세계의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동식물을 포함한 플랑크톤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유한 바다인데 일본에서 그렇게 핵폐수를 바다에 버렸을 때 과연 그 바다가 온전하겠느냐? 아니지 않습니까요? 그리고 본인들이 핵 처리수,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렇게 안전한 처리수면은 일본에서 수돗물로 쓰던지 아니면 진짜 논농사 질 때 물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일본도? 그럼 부족한 물을 거기에서 채우던지. 아니 안전하다 그러면서 그걸 왜 바다에다 해양 투기를 합니까? 그렇게 안전하면 본인들이 써야죠. 앞과 뒤가 전혀 맞지 않는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 정부에선 강력히 반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주는 것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왜 일본의 입을, 일본의 스피커 역할을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반대한다 정확하게 워딩을 던져야 되는데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아무 소리 내지를 않습니다. 사실 이에 대해서는 지금 방류가 시작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발언을 하나 했는데 사실 좀 애매모호합니다. 찬성도 아니고 반대도 아니고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그대로인데 그러면은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의견이 의원님 개인 의견이신 건가요? 아니면 민주당의 당론인가요? 민주당의 당론하고 똑같죠. 민주당에서는 이걸 한결같이 반대했었고 결국은 전 해양 투기가 아니라 이 해양 투기하는 거는 가장 돈이 적게 들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죠. 이 다양한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요? 그러면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당대표가 이 대정부 질문할 때 그때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 부족하면은 돈이 필요하다면은 우리 국민들이 십시일반 걷어서라도 지원하겠다 이런 이야기도 했지 않습니까요? 왜 그러냐면 이것은 일본의 문제만이 아니라 이 지구촌의 문제이기 때문에 해양 투기하는 것은 반드시 막아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벌써 24일부터 방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요? 하지만 이 시점이 늦었다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이 온 국민들이 지구촌의 모든 분들이 함께 싸운다면은 반드시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특히 미주 사회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주었을 때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한국이 가장 이웃 국가인데 사실 한국보다는 중국에서는 정말 강한 발언들이 나오고 실제로 일본산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를 시켰단 말이에요. 네, 홍콩에서도 했죠. 네,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 아까 당론하고 같다고 하셨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에 대해서 뭐 정부 방침을 정할 수 있는 여당은 아니지만 어떤 뭐 그런 대국민 어떤 이런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반대 어떤 이런 좀 플랜들이 있으신가요? 저희는 이 10월 달부터 국감 시즌이거든요. 네. 이 국감 시즌이기 때문에 이 해당 부처에서 이 후쿠시마 핵오염수 방류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규탄할 것이고 이거에 대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필요하다면은 저희가 이제 입법부지 않습니까요? 필요한 법을 좀 만들어 가지고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 다양한 것을 좀 찾아내야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조금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지난 6월이었죠. 750만 재외국민들의 염원인 재외동포청이 신설이 됐습니다. 아직 그런데 이제 그 틀이 처음이라서 완전치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동포들 삶에는 좀 체감이 덜한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재외동포청은 정부 소관인 신설기관이기 때문에 뭐 사업 내용이라든지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께서 답변하는 것이 적절치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좀 거시적인 관점에서 재외동포청 신설에 대한 기대 혹은 뭐 우려 등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민주당은 일관되게 이 재외동포청 신설하고 또 우편 투표제 도입이요. 이것을 이제 계속 찬성해 왔었고요. 재외동포의 이제 수건 사업인 재외동포청이 완전 신설된 만큼 기대 반 우려 반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 과연 완전 이 예산을 지원했을 때
이 재동포 재단에서 했을 때는 이 국가적인 문제들이 없었는데 이게 완전 또 이 외교적인 마찰도 없잖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완전 재동포 분들이 이 민원 서비스나 이런 거 받았을 때 상당히 불편한 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원포인트로 해서 이 민원에 대한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이런 것들을 하나씩 좀 도와드려야 될 것이고, 그리고 전 이 지난 3월에 이 공청회를 했었는데 재동포청 신설이 확정된 상황에서 재동포 기본법 이 제정을 통해서 효율적인 재동포 정책이 좀 수립될 수 있도록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또 재동포 여러분들하고 지금 제가 4개 주를 다니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입법 기간인 만큼 이번에 돌아가면은 이 재동포청에 대한 다양한 콘텐츠를 가지고 이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이 법 제정 내지는 개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완전 저희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뭐 저희가 크게 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은 다만 법 제도 안에 담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좀 이 원내 일당으로서 이 다수당으로서 그런 것들을 담아내면은 이 재동포 여러분들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이 심부름을 이 또 힘든 가정들을 덜어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김원영 회장님께서도 뭐 재외동포이시면서도 또 우리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 또 오피니언 리더 또 커뮤니티 리더이기도 하신데 또 재외동포 입장으로 우리 이 동포청에 대한 또 기대 또 한 말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먼저 재동포 재단에서 했던 일도 정말 훌륭히 잘 수행을 해주셨고요. 재동포 재단이 했던 일들을 그대로 이제 물려받고 플러스 알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뺄셈이 아니라 더하기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조직만 만들어 놓는 곳이 아니고 조직과 함께 펀딩도 돈도 적절히 좀 따라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재동포청으로 이제 승격된 만큼 옛날에는 조직이 없어서 각 재동포청인데 이제 각 지역마다 또 사안마다 다 사정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조직이 없어서 두루뭉실 이게 볼빵 넘버로 이렇게 이제 크게만 잡아서 사업을 수행하던 거에서 이 재동포청이 들어섬으로써 이제 더 구분하고 세분되게 그리고 또 섬세하게 행정을 좀 수행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바람이 좀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저희 잠깐 광고 듣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요, 오늘은 지금 만약에 뭐 처음 라디오 드신 분들은 조금 놀라실 겁니다. 이게 무슨 방송이지 할 텐데, 네, 오늘은 그야말로 특별 방송입니다. 저희 DKN의 보도국에서 대한민국 국회의원 임종성 의원님 함께 모시고 특별 대담회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내년도 이 총선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네. 자, 지난달에 좀 주목을 끄는 기사가 하나 있었어요. 지난달에 중부일보 설문조사 내용이 있었는데 현재 경기도민 10명 중 4명은 더불어민주당을 그리고 3명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였습니다. 자, 예년 선거보다 경기도의 민주당 지지세가 좀 약해진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되고요. 그러세요? 민주당의 지지세는 지금 계속 전진하고 있다. 지지가 늘고 있다고 생각되는 게 최근에 저희가 이 미주 방문하기 바로 한 이틀 있다간가 100만 당원이 되었습니다. 경기도만. 네. 이 정당 역사상에 100만 당원 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사실 더불어민주당 100만 당원 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경기도당만도 100만 당원이 전체 당원이 되었고요. 아니라 경기도당 도당만 100만 네. 당원이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도당위원장인데 더불어민주당의 경기도당 서비스센터장으로 바꿨습니다. 바꾸고 명칭을 찾아가는 서비스센터
그렇게 해가지고 경기도에는 이제 강역 의원이 78명 대 국민의힘 78명. 네. 아주 이 기묘하게 78대 78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1인 서포터즈라 그래가지고 각 직능단체와 이 도의원 한 명씩 이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춰놨고 그분들을 위해서 이제 토론회를 거쳐가지고 조례도 만들고 또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민주당에 대한 호감도나 이런 것들이 점점 더 높아지지 않나 생각되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서비스 센터로 명명한 만큼 찾아가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에는 경기도당에 와가지고 모든 것을 해결했었지만 지금은 권역별로 찾아가가지고 교육도 시켜드리고 또 그쪽에 주민들하고 대화도 나누고 그렇게 해서 또 여기 방송국처럼 저희가 또 유튜브 방송국을 마련해 놨습니다. 네. 그래서 저 매주 화요일날하고 목요일날 시사혁명하고 목토쇼라고 해가지고 2번 정도 나가는데 아마 앞으로 이제 조금 더 늘어날 게 문화산책 같은 거가 하나 더 늘어날 거고요. 또 하나는 이 소상공인들이 요즘 어렵거든요.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엄청 힘든 가정을 살아오셨었는데 지금 또 경기가 또 안 좋지 않습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경기 부양으로 생각해 가지고 이 소상공인들을 찾아가서 그분들하고 맛집 투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내보내면서 민주당한테 조금 더 이 민생을 챙기는 더불어민주당하고 함께 해달라는 목소리를 점점 더 높여갈 것이라고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이제 아무래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시다 보니까 조금 그래도 전체 판세에 대해서는 그래도 우리가 좀 이길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 희망 섞인 거 말고 사실 일반 국민들은 지난 21대 총선에서 정말 전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으로 민주당 의원들을 뽑아줬어요, 국민들이. 네. 거의 뭐 180석 가까이를 의원을 만들어줬는데 그렇지만 이렇게 크게 변화된 거를 못 느끼고 또 일부에서는 당원들뿐 아니라 중도 성향이지만 민주당을 찍었던 사람들이 이렇게 찍어줬는데 압도적으로 만들어줬는데 내 삶에 변하는 게 없다. 솔직히 이런 불만들 나오거든요. 이런 목소리도 듣고 계신지 그리고 이번 내년 총선에서 과연 그 정도 지난 총선 때만큼의 목표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방금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너희들 180석 만들어줬는데 뭐 하고 있냐. 이 사실 국민들이 180석을 만들어줬을 때는 개혁의 바람이 좀 힘차게 세차게 불 것이다 했는데 사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여야 합의 사항이거든요. 함께 했을 때 이 진행돼 가는 거고 하나씩 숙제를 풀어갈 수 있는데 이 국민들의 이 실망 크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은 끊임없이 개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새로운 법안들도 좀 많이 만들겠다고 했지만은 이 항상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저희가 여당이었으니까요. 야당한테 발목이 잡혀가지고 이 검찰 개혁도 지지부진해졌고 거기에서 이제 좀 더 나가서 좀 제대로 된 개혁들이 좀 많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은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요. 하지만 지금 국민들은 현 정부에 대한 실망과 절망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이제 이런 기회를 틈타겠다는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이 민생 속으로 더 깊숙이 파고 들어가고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을 때 또 국민들이 가려운 곳이 어딘지 잘 살펴봤을 때 아마 국민들은 다시 한번 민주당에게 힘을 실어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가열차게 뛰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원영 회장님께서는 뭐 제가 정치적인 성향을 묻는 게 아니라 이런 압도적인 의석차로 지지를 해준 정당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사실 이 만족감이
과연 의원님 생각하는 것처럼 그 정도까지인지 아니면 조금 더 잘해라라는 그런 불만 아니면 뭐 더 쉽게 말해서는 민주당, 국민의힘 다 똑같이 이런 생각을 가진 것인지 우리 재외동포로서 또 한국 정치에 나름 관심이 있다고 알고 계신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모범 답안을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뭐 기대 답안을 말씀드릴까요? 솔직한 대답을 말씀드릴까요? 네. 그럼 제 개인적인 말씀 드려도 되는 거죠? 그럼요. 저도 더불어민주당이 조금 더 분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항상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은 민주주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부는 행정부만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정부라고 하면 행정부 그리고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다 통합이 돼서 이제 대한민국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대한민국 정부인데 입법부만 그 야당에 대한 책임이 있는 건 아니에요. 의회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다수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에 대한 책임도 국회의원으로서 대한민국 정부를 책임지는 일원들로서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는 입법 독주로 생각되는 사안들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고요. 나는 행정부에서 그러니까는 행정부를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기다려주지 않았다고 그래서 함부로 하면 독재라는 소리를 듣잖아요. 마찬가지로 입법부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입법부의 다수당은 다수당을 지지하지 않은 국민들을 기다려줄 줄도 알고 그분들과 함께 동행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대한민국 정치사가 발전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김대중 대통령을 지금도 돌아가셨지만 많이 존경하고 있는 편인데 그분이 딱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국민들보다 반보만 빨리 가라. 네, 반보만 앞서서 손을 내밀어라라고 하는 말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 조금 개인적인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자, 임종석 의원님께서 지금 경기도 광주시을 재선 의원이세요. 네. 이제 내년에도 당연히 총선이죠. 출마하시죠? 예. 네. 자, 3선이 될 자신이 있으신지, 그리고 자기만의 좀 경쟁력이라고 할까요? 소개해 주십시오. 3선이 될 자신은 온전히 강주 시민들께서 판단해 주실 거라고 생각되고요. 저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아마 이 근면성실 그리고 이 강주 시민과의 스킨십 그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 게 제가 이제 이 경기도의원도 이제 재선을 했고요. 이 국회의원 재선인데 사실 2016년도에 경기도 광주시 을에서 국회의원 되면서 54년 만에 민주당에서 처음 탄생했거든요. 사실 민주당으로서는 좀 험지였죠. 네. 험지 중에 험지라고 했었고 특히 이제 갑은 시내권이지만 을인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는 완전 이 도농복합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시골에 찾아다니면 이 사람이 모이는 곳도 없습니다. 제 지역구는 재래시장도 없고 또 뭐 이마트도 없고 이 대형마트 자체가 없으니까요. 결국 뭐 버스터미널이라고 완전 하나 있는데 아주 작으면서 외국인 노동자들만 주로 모이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집중 유세하거나 이런 게 상당히 힘든 지역이 제 지역구입니다.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 속으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그분들과 함께 대화 나누고 공감대를 형성했을 때 그분들께서 그래도 이 국회의원을 이번에 야당이지만 그때 당시에 야당이지만 임종선과 함께라면 강주시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도 이제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10% 가까이 뒤졌었지만은 이 압도적으로 또 강주 시민들께서 도와주셔가지고 56.1%인가 받아가지고 당선이 되었습니다. 지금 역시도 이 약간 보수적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구가 욕하시는 분들도 많죠, 사실은. 그렇지만 제가 뭐 경기도당만 찾아가는 서비스가 아니라 강주시 국회의원 당선되고 나서 찾아가는 국회의원실이라 그래가지고 민원 서비스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은 이제 낙하산으로 내려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이 되다 보니까 국회의원 만나기가 너무 힘들었다. 근데 제가 거꾸로 프랜카드 걸고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국회의원 만나기가 이렇게 쉬운 줄 몰랐었다. 이런 반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네.
당연히 여러분들께서 뽑아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부름을 해야 되는 게 저의 직분인데 당연히 불러주시면 언제든지 찾아뵈야죠. 그런 이야기를 나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전에는 보수에서 이 국회의원을 했을 때는 이 한번 만나서 이야기 나누고 싶은데 뭐 1년이 됐는데도 답변이 없더라.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언제 어디서든지 찾아뵙고 또 제 카톡이나 또는 제 밴드 SNS에다도 민원을 올려주시면은 그분한테 연락처가 있으면 그분한테 연락도 드리고 가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그러한 원스톱 서비스도 지금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겸손한 자세로 강주 시민과 함께 가겠다는 더불어서 강주 시민을 위해서 더 열심히 뛰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지역구 의원으로서의 또 경쟁력을 들어봤는데 뭐 글쎄요, 소통 그리고 스킨십이 또 큰 장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지역구 개인 지역구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렇지만 또 당원으로서 또 민주당 국회의원으로서 이제 내년도 총선에 이 총력을 다해야 할 텐데 네. 우리 임종석 의원님은 흔히들 친 이재명계로 이렇게 분류를 많이 해요. 이런 평가에 대해서 인정하십니까? 글쎄요, 제가 봤을 뭐 누군가 그 프레임을 씌웠겠지만은 뭐 7인회다, 친 이재명계다 이제 네. 그런 얘기를 많이 듣긴 했는데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친 반명 뭐 이런 거는 뭐 존재하지 않는다. 뭐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좀 있겠지만은 왜 그러냐면은 이 더불어민주당은 하나가 되었을 때 그 힘은 강력해졌고 분열됐을 때 민주당은 사실 모든 선거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고 이 더불어민주당의 이 지역위원장이나 당원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격려하고 함께 걸어가야지만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자, 현재 대한민국 검찰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를 아주 심각하게 검토 중이라고 소식이 들려요. 예, 예. 자,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좀 통일된 목소리가 아니고 좀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거든요. 의원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세요? 사실 검찰이 이 편향 수사하는 것은 아마 많은 국민들이 느끼실 거예요. 60여 명 이상의 수사 인력을 동원해 가지고 이 300번 이상 압수수색, 주변 인물들 압수수색했고 너무나 무차별적으로 압수수색하다 보니까 현 정권을 뭐 압수수색 또 구속수사 또 뭐 이런 얘기들이 압구정 뭐 해가지고 많지 않습니까요? 정치보복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회기 기간에 얼마든지 영장 청구할 수 있는데 지금 비회기 기간인데 영장 청구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아마 9월 중에 영장 회기 중에. 청구하지 네. 않을까. 왜 회기 중에 했냐. 그것은 방탄국회 여는 거 아니냐. 이런 언론 프레임을 씌우기 위해서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아주 잘못됐거든요. 범죄가 있으면 그 진실 여부를 정확히 따져가지고 그 수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수백 번의 압수수색을 했음에도 범죄 사실이 밝혀진 게 없습니다. 그런데 카더라 하면서 언론 프레임을 계속 씌우고 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일 수 있을런지 제가 봤을 때는 검찰은 검찰의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 하고 싶습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는 불체포 특권 포기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지만 여전히 뭐 의원님께서는 친명, 비명이 없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일반 국민들이 보기에는 사실 존재하는 것 같긴 한데 네네네.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통일된 의견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민주당을 사랑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답답해하는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일단 뭐 예역에 대해서는 얘기 들었고 하나만 더요. 조금 민주당으로서도 좀 뼈아픈 질문일 텐데 송영길 전 대표 문제입니다. 지금 윤관석 의원이 돈봉투를 수세해서 했다는 이 19명의 명단 논란이 지금 터졌어요. 윤관석 의원한테 받았다는. 자, 이에 대한 또 의원님의 입장, 그리고 이제 당장 내년도 총선에서 이 부분이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수사 중이라 제가 뭐 라디오 방송에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고요. 이 수사 결과가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 결국은 전 과연 이 검찰이 2년 전 일이죠. 송영길 당대표 선거가. 그런데 당내 선거를 가지고 이렇게 늘어지게 과연 이게 정당한지 의문점이 들고요. 이 검찰이 너무나 정치를 하고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당내 선거 가지고 사실 이제 일반 선거 가지고도 정치구자금법이나 이런 거 가지고는 6개월이거든요. 근데 2년이 지난 이 시점에서 과연 이것을 이제 와서 수사한다는 것이 맞는 것인지, 또한 돈봉투 사건이 과연 이게 진실이 무엇인지는 이 수사 중이니까 조만간에 밝혀지겠죠. 그리고 이제 뭐 19명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분들이 다 아니라고 했고, 또 언론에서 흘린 이런 데는 고발 조치 다 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것은 수사로서 정확하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는 건 좀 적절치 않다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준비한 질문들이 더 있는데 또 아쉽지만 또 여기서 맞춰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시간이 끝이 아니라 우리 변호사님, 우리 임종성 의원님하고 또 다른 또 시간이 준비되었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좀 소개시켜 주시죠. 어떤 행사인가요? 네, 오늘 저녁 6시죠. 소라식당 2층 소연회실에서 민주당 재동포정책위원장 임종성 위원장님 모시고 동포 간담회가 있습니다. 아, 동포 간담회. 네네. 많이들 오셔서 잘 들어보시고 어려운 질문들 많이 해주십시오. 자, 3시간 후입니다, 여러분. 6시에 수라 소연회장에서 동포 간담회 있고요. 자, 우리 의원님 마지막으로 우리 달라스 동포사회에 우리 동포분들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죠. 달라스 재동포 여러분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요.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세계한인민주회의 재동포 위원장으로서 여러분의 목소리를 잘 듣고, 또 재동포 분들의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또 바라는 점은 무엇인지, 가려운 곳이 어디인지 잘 살펴서 이 심부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자주 찾아뵙지는 못하겠지만은 이 여러분들께서 제 메일이나 또는 카톡으로 남겨주시면은 그거에 대한 답변, 또 여러분들께서 심부름 시켜주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남겨주시면 심부름 잘하겠다. 는 말씀드리고, 이 폭염 때문에 너무나 덥습니다. 이 더위에 겨울을 생각하시면서 시원한 겨울 조만간에 올 것이다 생각하시고 이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오늘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최현준이었고요. 여러분, 좋은 주말 보내십시오.